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연입니다. 자, 우리 3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해설 강의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뭐 31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뒤에 문제들 한 5에서 10회 정도는 충분히 풀어보시면 배웠던 내용들이 자꾸 복습이 되고,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이 잘 파악될 수 있을 겁니다. 요 중급 같은 경우는요, 특히 어려운 내용은 그저 별로 없었고요. 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오히려 이제 역시 세계문화유산들, 이런 시사에서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런 게 이제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는 것들,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보면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들 보면 특히 문화 파트, 또 인물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좀 더 유익 있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저하고 중급 31회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번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셔야겠지요. 선사 문제입니다. 자,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대, 역시 빗살무늬 토기.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는 바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예,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 시대다 들어가고, 뭐 서울 강동과 암사동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사회 모습, 철제 농기구 그러면은 철기죠.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거울 하면은 청동기입니다. 만약에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로 가면 뭐가 돼요? 철기로 갑니다. 그죠?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당연히 철기 시대인데, 특히 소를 농사로 시작했다. 그걸 장려한 건 언제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신라 지증왕 때. 신라 지증왕 때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왕의 업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가락바퀴, 뼈바늘, 옷을 만들어 입었다. 바로 신석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비층의 무덤인 고인돌 하면은 당연히 계급 사회가 되는 것 청동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자, 2번 문제. 자, 삼국시대가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 지도 기본적인 4세기, 5세기, 6세기 전성기 지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이거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죠. 즉 한강역을 차지했고 남하 정책을 했네요. 그러면 전성기 하면은 광개토대왕이고, 그리고 장수왕 가는데, 이거는 이제 벌써 장수왕까지 이어간 거죠. 당연히 신라와 백제는 낮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구려가 중국의 서안평을 공격했다. 자, 이게 원래는 이제 고급 내용인데 이게 일부러 어렵게 튀어나온 거예요. 서안평에 공격을 했다. 서안평이라는 지역이 요쪽 지역인데, 이때 당시 이 3세기 때만 해더라도, 5세기가 아니라 3세기 때만 해더라도 고구려가 아직 아래까지, 이 대동강 위역까지, 여기 대동강이거든요. 평양에 대동강 위역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대방이나 이쪽에 낭랑, 이 중국 애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3세기, 요거는 3세기의 동천왕 때, 동천왕 때 10만 원 정도로 알아두세요.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오히려 4세기 와서 미천왕 때 서안평을 점령까지 하고 낭랑과 대방까지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미천왕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고급 내용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고구려가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했다. 당연하죠. 충주 고구려비가 남한의 유일한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고구려의 비니까요. 맞죠?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갖다가 수용했다. 4세기죠. 침묘왕 때. 4세기 침묘왕 때. 백제가 대야성 등 신라의 40여 성을 뺏었다.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 그리고 대야성 싸움, 이게 큰 싸움이죠. 바로 백제 의자왕 때, 신라 선덕여왕 때, 바로 7세기죠. 7세기.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당하고 격파를 하게 되네요. 바로 7세기. 당연히 요 기벌포와 매소성 전투, 바로 나당전쟁이죠. 나당전쟁. 7세기 나당전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툭 튀어나오시고 답은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자, 사자까지 나왔습니다. 사출도와 함께 어디요? 부여죠. 자, 여러 나라 초기 국가들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함, 변한, 진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부여에 대한 설명. 영고라는 제천행사, 기본적인 제천행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부여에는 영고, 12월 있습니다. 맞네요. 답은 1번이네. 그죠? 고구려는 나오셔야 돼요. 동맹. 그리고 동해에는 무천. 삼한에는 5월째, 10월째. 됐나요? 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대. 즉 삼한의 특히 변한 지역이죠. 변한 지역. 삼한의 변한 지역이다. 신지읍차.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있습니다. 그런 지배자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신지읍차 하면은 바로 삼한이죠. 삼한. 읍군 삼노는 읍군 삼노라는 군장은 어디예요? 옥조와 동해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궁 짧은 화살, 과하마 작은 말, 반어피 반은 물고기인 물개 같은 종류 이런 특산물이 있는 거 어디죠? 그렇죠. 동해죠. 위치도 알아두셔야 되고 머릿속에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 8조 근법이 있는 건 어디요? 우리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죠. 고조선, 고조법이래. 고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지들 다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요. 자,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요번에 등록되면서 작년에 등록되면서 이제 당연히 시험 문제 툭 튀어나왔죠. 201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드디어 등재됐습니다. 바로 백제 유적 지구들이 쫙 되면서 관심을 가져라 이거죠. 세계에서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백제 웅진이 어디입니까? 백제 수도 변천 기억나요? 한강유역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사비로 가죠.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웅진 지금의 공주지역이죠. 그래서 한번 꼭 세계문화유산 됐으니까 안 가보신 분들을 가보시면 공주의 공산성 여기가 바로 답은 1번이 정답이죠. 경기도 오산에 독산성이 있대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김포의 문수산성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김포의 문수산성 하면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열심히 싸운 바로 병인양요 있었죠. 병인양요 유적지로 보시면 됩니다. 충청도 보은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서울 몽촌 토성 백제 역시 백제의 토성이죠. 그죠? 백제의 초기 수도. 그래서 이 정도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답은 1번이구나. 공주 요 말고도 앞으로 또 계속 1년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백제 지구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도 고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럼 같이 이게 이런 거 이제 어디 뉴스에서 뭐 문화유산이 나왔다 이런 거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같이 연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배운 내용하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 고대 무덤 양식 보면은 나무 덧널이 있고 돌을 무지하게 쌓네요.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죠. 돌무지 덧널 무덤. 바로 어느 나라 무덤이요? 신라. 그죠?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 경주에 가면 많이 보이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천마총.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기 때문에 도굴이 잘 돼요? 안 돼요? 도굴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껴묵거리나 유물들이 나오죠. 그죠? 천마총 같은 경우도.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천장에 모주림 구조가 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고구려, 백제까지도 이어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그죠? 굴식 돌방 무덤. 무늬에 새긴 벽돌 무덤 하면은 누가 딱 떠올라요? 문영왕릉이 딱 떠올라야죠. 그죠? 문영왕릉 이게 떠올라야 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특히
굵기, 벽돌 무덤에는 문영왕까지 머릿속에 탁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부에 천장과 벽에 그림,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 건 굴식 돌방 무덤이죠. 굴식 돌방 무덤. 봉토에다가 둘레돌을 갖다가 쭉 두르고 거기에 12지상을 갖다가 조각을 했대요. 이거는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면 이런 식의 봉토에다가 둘레돌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김유신 무덤 같은 거죠. 그죠? 김유신 장군의 무덤 같은 경우.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양식은. 거기다가 이제는 봉토에다가 둘레돌까지 하는 거죠. 원성왕릉, 괴릉이라고 하는 원성왕릉도 이런 장식이죠. 도굴이 어려워 금간,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된다. 이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 답은 5번 정답이고 역시 무덤, 문화파트 무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다음 가상 뉴스 지금 뭐예요?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의 신라가 황산벌에서 백제 5천 결사대에 싸웠대. 이거 무슨 전투요? 황산벌 전투가 나왔네요. 그럼 이 황산벌 전투를 갖다가 이 시기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황산벌 전투로 결국은 백제는 멸망했지요. 언제요? 660년이죠. 660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죠. 그리고 나당전쟁이 일어나죠. 나당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676년 매수성과 기벌포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676년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도를 제가 이 정도 여기서는 몇 세기 하지만 요 정도는 이게 순서 정도와 연도는 888 8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한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황산벌이 일어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됐죠. 답은 다가 돼야죠. 여기서 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황산벌은 여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문제. 가 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고 부여씨라는 왕족은 어디죠? 백제의 왕족을 부여씨라고 했죠. 고씨, 게르부 고씨, 고구려죠. 고구려가 망하고 김씨가 남쪽을 갖다가 영유했습니다. 그죠? 남쪽을 지금 신라가 그쪽을 다 먹었네. 그리고 위에 대씨가 북쪽을 영유하여 바로 어디요? 발해라고 했죠. 발해. 즉, 요 남북국 시대라고 지금 부르게 됐죠. 발해고를 통해서 이 발해라는 이 내용, 이 발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사비천도의 목적을 파악한다. 사비는 부여죠. 부여의 천도를 목적을 파악하는 건 지금 어느 나라를 공부하는 겁니까? 백제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 백제. 골품제도를 갖다가 성립과 과정을 막 조사하고 탐구하는 건 지금 어느 나라를 공부하는 겁니까? 신라를 공부하는 거고요. 해동성국 하면은 발해죠. 해동성국 발해. 답은 3번. 광개토 대항비가 세워진 시기 당연히 고구려죠. 고구려. 쇼쇼인의 발견, 요거 중요하죠. 쇼쇼인에서 발견된 민정문서, 요 민정문서 신라의 촐랑문서라고 하죠. 이거는 바로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가 되면은 이런 민정문서도 만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걷게 되죠. 이건 통일신라다. 이거 정도 알아두시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이건 통합 문제죠. 통합 문제. 통합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요. 우리 역사에 빈민구휼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구휼제도, 백성 구휼제도 무엇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고요. 고려 때는 의창이 있었어요. 조선에는 황곡이 있었고요. 더 얘기하면 사창, 그전에는 고려의 왕건 때 흑창.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최초의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진대법 답은 4번이고 이거는 왕도 기억해야겠죠. 2세기에 바로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됐나요? 고구려의 중방은 뭡니까? 중방은 무신회의기구죠. 무신회의기구. 무신회의기구. 결국은 무신정권으로 최고 권력기구가 되죠. 그러다가 최신정권 때 교정도감으로 최고기구가 바뀌는 거고요. 고구려에는
경당이 있었다. 경당은 뭡니까? 태학이라는 게 중앙의 교육기관이 있었으면은 지방교육기관이죠. 지방교육기관. 그죠? 조선시대 빙고, 뭐예요? 얼음을 갖다가 얼음 창고죠, 얼음 창고. 서빙고가 제일 컸죠. 동빙고도 있었고, 내빙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얼음 창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냉장고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고려에는 교정동안, 아까 얘기했죠? 무신회기구, 특히 최씨 정권 때, 최충헌 때 바로 교정도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답 4번.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어느 왕이요? 김음돌의 난 하면은 이 왕이 난을 진압한 이 왕은 누굽니까? 김음돌의 난과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김흠돌 바로 이 왕의 장인 어른이고요. 이 왕은 바로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7세기 말 요 신문왕 통일신라가 되면서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이 가서 전제왕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귀족 세력 자기 장인어른 김을돌까지도 영모였다. 영모를 네가 하려고 했다 하면서 진압을 해버리면서 전제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왕의 업적이 진짜 많았죠. 바로 귀족들에게 주는 노금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폐지했죠. 노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관료전을 지급해줬죠.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그죠? 맞네요. 노금 폐지한 거. 맞습니다. 답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지방의 22담로. 22담로 하면 누구요? 6세기 백제의 문영왕이죠. 백제의 문영왕. 독서 삼품과 열심히 공부한 애들에게 그 상품, 중품, 하품 이런 관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예요? 바로 원성왕이죠. 8세기 말의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그죠? 신라 하대로 가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건 6세기에 누구죠? 성왕이죠. 성왕. 그죠? 6세기에 성왕이 남부로 바꾸고 사비로 천도하고 한강유권 차지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 구층목탑이 건립된 건 언제죠? 바로 7세기의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입니다. 황룡사라는 절을 만든 건 6세기 진흥왕인데 구층목탑을 하는 건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자, 그래서 답은 1번. 신문왕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 밖에 구소당 10점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인물. 이곳은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적산 법화원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이 법화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이 법화원 가면은 아주 여기 보이네요. 여기. 거대한 이분이 지금 딱 있네. 바로 누구요? 장보고죠. 장보고. 신라 하대 요 장보고에 의해서 이 법화원이 건립이 됐죠. 그죠? 그리고 와서 청해진을 갖다가 만들고 해적들을 소탕하고 국제 무역까지 해외 무역까지 했지만 결국은 문성왕 때 자기 딸을 갖다가 왕비로 만들려다가 결국은 난으로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염장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이제 9세기 신라 하대 때 장보고 이 인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두를 정리했다. 이두를 정리한 건 통일신라 바로 설총이죠. 설총. 설총 화한계라는 것도 썼고요. 해동천태종. 해동천태종은 뭡니까? 의천. 고려의 의천은 천태종. 의천은 천태종. 의천은 천태종. 됐죠? 고려시대 때. 왕호천축국전. 이거 뭡니까? 왕호천축국전. 이걸 저술한 건 바로 누구요? 해초죠. 요 해초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가서 5개 나라 이쪽을 쫙 보면서 썼던 책이죠. 그죠? 진성여왕에게 심의10조를 갖다가 올린 건 누구죠? 최승노래. 최치원이죠. 최치원.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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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누구? 최치원. 치치. 그러나 심의10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죠. 청해진 맞네요. 청해진.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역시 다 중요한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누굽니까? 고려 건국이 나왔네요. 송악 개성이죠. 그죠? 그리고 고창조도 드디어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태조 왕건. 당연히 왕건은 뭐 시험 문제 고려에 가장 잘 나오는 거죠. 왕건, 그 다음 광종, 그 다음 성종, 저 끝에 공민왕, 이 네 왕들이 빈출 왕들입니다. 그 업적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자,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훈요 10조. 앞으로 이렇게 해라. 훈요 10조를 남겼죠. 그렇네요. 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 두 번의 천리장성이 축조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구려 때 영계소문 보장왕 때 바로 누구요? 당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했고요. 고려 때 거란을 막기 위해서 1차, 2차, 3차가 끝나고 나서 11세기 초에 요때 또 한번 만들어지죠. 천리장성. 위치는 당연히 다릅니다. 과거제도 하면은 광종이고요. 광종. 그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여러분 전민변정도감 하면은 그냥 바로 공민왕 신돈이 딱 떠올라야 돼요. 12복을 지방에 파견했다. 12개의 지방의 목을 갖다가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누구죠? 성종이고요. 하면은 아까 제가 쓰다가 잘못 썼던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같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죠? 자, 답은 1번이었고, 자, 선지 분석했고요. 12번. 자, 요 매향비. 다음과 같은 비석을 세운 이 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요 매향비. 매향활동이라 그래갖고,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죠. 그래서 바닷가 이런 데서 향나무를 피면서 미륵부처님 오세요 오세요. 자, 이런 불교 행사 조직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는 향도라 그래갖고 농민 조직으로, 그죠? 일반 백성들의 상부상조 이런 거를 하는 이런 향나무를 묻고 하는 건데 이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했던 건데 농민 조직으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 이것도 고급이나 이거 빈출 잘 나오는 건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가르쳐요. 그죠? 교수가 와서 가르칩니다. 어디겠습니까? 향교죠. 향교입니다. 향교. 상호 부조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했죠. 맞습니다.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는 거. 조선시대에 바로 어디요? 서원이죠. 서원.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네요. 됐나요? 13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시기. 강감찬 장군 하면은 거란의 3차. 바로 살수 대첩이 기억이 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시기,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뚝 띄어서 지금 삼별초가 이곳에서 진도에서 몽골에 맞서 싸울 것이다. 강화도로 환도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배중손 장군이 진도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가서 김통정 제주도까지 가게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거란의 3차는 11세기 초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몽골이 쳐들어온 건 13세기죠. 자, 연도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1131년 뭐 강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강화조약을 맺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는 1270년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배우는 건 11세기, 12세기 거란과의 싸움. 이때는 여진과의 전쟁, 그리고 여진하고 4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몽골하고의 전쟁, 몽골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원간섭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큰 흐름을 잡는 거죠. 괜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풀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자, 그러면 요 12세기, 11세기에서 13세기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합니다. 1388년이죠. 요 위화도 회군, 결국은 14세기 말에 결국은 이것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잖아요. 결국은 그 뒤입니다. 지금 13세기 끝입니다. 끝.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죠. 바로 12세기 초지요. 그죠? 숙종 때 만들고 예종 때 가서 결국은 치러 가고 정벌하고잖아요. 그죠? 요거네 답 2번이 정답이네요. 최영
이성계, 최영 같은 시대죠. 그죠? 홍산대첩, 홍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연히 14세기죠. 공민왕, 친원세력 기철들을 갖다가 숙청합니다. 원명교책이 14세기죠. 서희가 외교협상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먹게 됩니다. 이거는 거란의 1차 침입, 강감찬의 그 전이죠. 그죠? 답 2번이죠. 됐나요? 자, 14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뭡니까? 은병이라는 돈이죠. 은병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은 은병이라는 화폐에서 활구라고 우리나라의 모양을 갖다가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은병이라고 해서 활구라고 불렀죠. 이 화폐를 처음 제작했던 국가의 경제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은병이라는 건 바로 고려죠. 우리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 때 권원중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숙종 때 많은 화폐가 만들어지죠. 주전도감도 만들고 의천에 의해서 의천이 이제 건의를 하면서 그죠? 해동통보, 사만통보 여기 은병도 있대. 숙종 때. 그러니까 고려 때입니다.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 건 크게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려의 경제 상황을 갖다가 말해볼까요? 고려의 경제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어요. 맞아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었지요. 그죠? 예성강 하구에 바로 수도 개성이 옆에 있으니까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갖다가 나오면 당연히 어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 여기구나. 개성이구나. 한강 위에 여기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저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다 갔다 해갖고 고려가 꼬리아가 됐다는 거. 고려가 고리아가 됐다는 거. 이것도 알려줄 수 있죠. 답 1번이네요. 그죠? 인삼, 담배 이런 거 언제 재배됐습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을 설치했다.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이라는 감독기관을 만든 거. 이거 언제죠? 신라 지증왕 때죠.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덕대가 나옵니다. 덕대. 전문 경영주 덕대가 자금을 받아서 광산을 경영합니다. CEO죠. 이거 언제 나타납니까? 조선 후기 때 나타나죠.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대동법 완전 중요하죠. 대동법이 시행된 거 누굽니까? 광해군 때죠. 광해. 그죠? 조선 광해 때 시행이 되고 결국 100년에 걸쳐서 드디어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누굽니까? 고려의 승려입니다. 고려의 승려. 그죠? 자, 요 고려의 승려고요. 지금 보조국사로 됐네. 보조국사. 보조국사 하면은 누굽니까? 진울스님. 고려의 의천스님 그리고 진울스님. 너무 중요하죠. 진울스님 하면은 조계종이고요. 그리고 바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시켰죠. 그죠? 그래서 주장한 게 뭐예요? 여기는 정해 나오네.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주장하셨죠. 옳은 거 골라라. 진울스님은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답 1번이네요. 교관겸수 하면 누굽니까? 의천. 아까 의천은 천태종. 그죠? 그때는 오히려 천태종은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아주 강압적인 통합을 했습니다. 그죠? 왕자였기 때문에. 교관겸수.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 자, 아무튼 그거 의천과 진우스님 반드시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무예가를 만들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던 거 바로 누굽니까? 원효대사. 통일신라의 원효대사죠. 화엄일승 법계도지서 화엄사상 하면 누굽니까? 의상스님이죠. 화엄종을 개창하셨죠.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가 하나다 했던 바로 해심이죠. 해심. 그죠? 바로 진우스님의 제자죠.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편찬한 거 누굽니까? 이련스님이죠. 이련스님. 됐나요? 답 1번. 자, 그 다음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혈량과를 축하합니다. 혈량과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네. 누구요? 조광조. 바로 중종. 하면은 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요 조광조가 들어와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합니다. 혈량가뿐만 아니라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향약의 보급,
많은 것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당연히 대표적인 공신의 위훈 삭제. 결국은 이 공신들의 잘못된 거짓 훈장을 갖다가 삭제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기존 세력이었던 누구요? 훈구 세력들이 이 조광조도 미친 거 아니야? 결국은 일어난 사화가 결국은 무슨 사화예요? 기묘한 사화. 바로 기묘사화죠. 기묘사화까지 연관시켜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요동정벌 같은 경우 고려 말도 있었고요. 또 태조 때 정도전에 의한 또 요동정벌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정도전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고려 때는 바로 누구요? 최영장군 요동을 정벌하자. 그렇죠. 우왕 때. 시언력 조선 후기 때 아담샬 이런 서양의 달력을 갖다가 해서 도입해서 시언력이라는 걸 도입한 거. 바로 김육이죠. 김육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육. 달력. 영정법 하면은 인조. 바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전세 토지를 갖다가 야, 딱 정하자. 영원히 딱 정해. 이거 딱 사두만 내. 영정법이죠.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이 폐지되니까 안 되겠어. 경연도 해야 되고 자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홍문관을 설치한 건 누구죠? 성종 때죠. 조선 성종. 됐나요? 그래서 답 5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7번. 밑줄근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관청. 이조에 한 고위관리가 뇌물을 받았대요. 부정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우리 관청의 짱이 대사원이래요. 이 대사원인데 이 사헌 2조 조선시대 때 2조의 고위관리 뇌물을 받고 이런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뭐예요? 찍어도 사헌부죠. 사헌부의 수장이 바로 대사원이고 사간원이 우리 3사에 있었죠. 사간원의 수장은 대사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충 딱 보면 사헌부가 바로 감찰하는 거잖아요. 감찰하고 풍속 교정하는 거. 그죠? 답 5번이죠. 바로 사헌부에서 하는 거죠. 조선시대의 우리 통치제도들. 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거. 왕의 명령을 갖다 들었다 나왔다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바로 어디요? 왕의 비서실 승정원이죠. 승정원.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거 어디입니까? 춘추관이죠. 춘추관. 삼정승이 모여서 국정을 총괄합니다. 어디예요? 의정부죠. 의정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어디입니까? 한성부죠. 한성부. 그죠? 됐나요? 자, 이렇게 요 쭉 우리 기구들 살펴봤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헌부, 사간원, 아까 얘기했던 홍문관, 바로 왕을 견제하는 기구.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8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1391년 공양왕 때입니다. 수조권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신전, 휴량전, 즉 뭡니까? 공양왕 때 결국은 토지를 갖다가 개혁하죠. 수조권을 개혁합니다. 권무수의 토지를 갖다가 다 몰수하고 이제 조선의 토지 제도가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과전법이죠. 과전법. 답은 4번. 끝났네. 사창제는 바로 빈민구율제도 우리 환곡도 있지만 바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창이 있는 거죠. 사창제. 특히 흥선대원군 때 환곡을 폐지하고 사창제를 했죠. 호포제도. 흥선대원군 때 바로 요 집집마다 다 군포를 내겠죠. 군정이 아주 삼정의 문란에서 군정이 아주 문란해지면서 호포제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균역법은 누구죠? 영조 때 요 군역에 대한 1인당 어떻게 2필을 1필로 간포해줬죠. 50% 세일해줬습니다. 이거는 영조. 전시가는 고려의 토지제도죠. 고려의 수조권제도입니다. 경종 때 시정전시가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건 전지와 시지로 나누는 거죠. 땔감까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복습을 하는 겁니다. 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19번 문제.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요. 이것은 원래 송에서 향촌 사회를 교화할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중종 때 조광조 딱 기억나죠? 이때 전국적으로 실사를 추진하였고 이황, 이이가 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이거를 보급하게 되죠. 중국의 여시 향약을 갖다가 들어와서 조광조에서 또 널리 이거를 전파하려고 하고 이황과 이에 의해서 쫙 만들어지죠. 바로 뭐예요? 향약이죠. 향약. 지방의 자치 규약, 또 4대 덕목 이런 게 있었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태학은 소수리망의 교육기관 중앙, 그죠? 경제소는 뭡니까? 경제소는 조선시대 지방에서 보면 유향소가 있는데 지방 양반 들고 있었는데 이 유향소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에 경제소를 만들었죠. 이건 조금 고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국자감 당연히 교육기관이죠. 바로 고려 때 교육기관. 집강소는 뭐 정말 중요한 거죠. 동학농민운동 때 바로 자치치안 이런 자치기구죠. 그죠? 동학농민운동 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통합 문제죠. 통합 문제. 나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중앙군 지방군, 고려시대의 중앙군 지방군, 조선 전기 때 조선 후기 때 중앙군 지방군, 구서당 10정이었죠. 구서당 10정. 2군 6위 주영군 주진군 있었죠. 5위 영진군도 있었죠. 진관체제 가지요.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되지요? 5군형 체제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훈련 도감을 중심으로, 그죠? 총영청, 수호청, 어연청까지 쭉 이어가죠. 금이형까지. 그래서 5군형 체제가 만들어지죠. 지방군은 다 들어가! 노비부터 양반까지 다 들어가! 소고군 체제가 되게 되죠. 이게 전체적인 통합 문제인데 10정과 5군형에 대한 요 부대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10정에서는 신기군, 신보군, 항바군 이건 뭐예요? 요 새로운 기군과 새로운 보군과 이 마귀를 갖다가 막는 이건 승려병인데요. 요것으로 구성된 건 바로 뭐예요? 삼별초 아닙니다. 바로 별무반이죠. 별무반. 요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거죠. 그죠? 우리 아까 나왔었죠? 윤관의 별무반. 자, 구주에 각 한 정씩 배치했는데 한주라는 곳에는 한 정을 더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10정이 되었죠. 맞습니다. 니은 요거 맞고요. 자, 디귿. 시위대와 진위대로 이루어졌다. 시위대와 진위대를 갖다 이루어진 거 어디서 봤죠?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을 통해서 군사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죠? 신위대, 진위대, 그리고 원수부까지 설치하죠. 이거는 광무개혁 때 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도감 등 5개의 군형으로 편성됩니다. 그죠? 5군형 체제, 니은과 니을, 답은 4번이 정답. 자,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요. 가 전쟁은 뭐예요? 지금 일본 큐슈에 가면은 조선인 요 도공인 이삼평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 끌려간 이 이삼평은 바로 뭐예요? 도자기 기술을 발전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그럼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 뭐 다 알죠.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개척한 거.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개척한 거 언제죠? 세종대왕 때. 바로 요쪽 함경도 지방 4군 육진 기억납니까? 세종대왕 때죠. 세종 때. 뭐야? 지금 상관없잖아요. 답 1번이네요. 곽재의 의병장 맞죠? 권율 행주 대첩, 행주산성 행주 대첩, 이순신영의 한산도 대첩, 신립의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아주 작살을 나버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22번 문제. 밑줄근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네 들었는가? 왕명에 따라 우리 풍토에 맞게끔 우리 농법을 정리한 책을 만든다는군. 우리 풍토에 맞게끔 농사의 책을 만듭니다. 뭐요? 끝났네요. 농사 직설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역시 세종대왕 때죠. 세종대왕 때. 그래서 얼마 전 관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했구나. 답은 3번. 너무 쉽게 나오죠. 좀 깊게 가면은 고려 때
자, 고려 때 농상집요라는 이함에 의해서 원나라의 요 원나라 농사 기술 요런 것들을 도입하죠. 제가 갖고 옵니다. 이게 농상집요죠. 그리고 세종대왕 때 농사 직설이 우리 농법에 맞게끔 만든 거죠. 이건 중국의 농법을 갖고 온 거잖아요. 원나라 때. 그리고 요 급양장록, 요 급양이 금양이라는 게 시흥이라는 쪽이에요. 시흥. 우리 에듀윌 본사기 옆에 오늘 잠깐 오는데도 이게 시흥 지나왔는데 아무튼 네 여기 시흥 서울의 시흥 이쪽에 그쪽에 이제 농사 기술을 갖다가 쓴 건데 성종 때 씁니다. 성종 때 이거 성종 때.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가서 산림경제나 농가집성이나 색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좀 심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쉽게 농사짓어 모르는 사람 없겠죠. 농상지변까지 나올 수 있고 이런 시기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다. 조선 후기 때 색경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가에 들어갈 주제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무슨 주제일까요? 자, 경기도 광주시 및 송파구 일대로 갑니다. 남한산성 하면은 그냥 인조 때 병자호란이 딱 기억나지 않아요? 그죠? 삼전도비까지 나왔네. 삼전도비. 그건 삼전도의 굴욕 3번 차 빠지고 9번 초알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 굴욕을 당했잖아요. 뭐예요? 이 주제로 오는 건 당연히 병자호란. 답은 4번. 갑신정변은 1884년. 그러니까 개항 이후 1876년 개항 이후로는 제가 연도를 써드립니다. 이제는 연도까지 좀 알아야 할 것들을요. 이모군란은 1882년이지요. 그죠? 이모년에 군대는 안 일어나죠. 3.1 운동이 빵 터진 건 1919년이죠. 1919. 그죠? 그래서 일본의 일제식민지의 통치 방법이 확 바뀌게 되죠. 탐관호리 횡포에 한강 고부 농민 무기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죠. 1894년이죠. 됐나요? 그래서 병자호란.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끝나네요. 난전을 금하는 법. 지금 난전이 뭐예요? 혼란스럽게 장시장을 막 여는 거를 갖다 이제 금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금난 정권이라고 하죠. 금합니다. 난전을 금하는 이 권력을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해라. 금난 정권 폐지해. 이거를 갖다가 폐지합니다. 난전 이거 다 폐지합니다. 이거 같은 거 누가 했어요?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청조 때 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통공정책 신의 통공이라고 하죠. 통공정책 신의 통공. 답은 4번. 물론 정조의 업적 같은 경우 뭐 장용영, 화성축조, 뭐 장화, 규장과 서월과 노비제도의 완화 뭐 이런 쭉 기억나셔야 돼요. 장화규 선어대가 통째로 들어있다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뭐 초기 문신제 이런 것들 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당백전 하면은 흥선대원군 때 바로 흥선대원군 때 일당 100냥짜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경복궁 중건 때문에. 호패법. 호포제는 흥선대원인데 호패법 주민등록증이죠? 바로 태종이죠. 태종 때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경국대전을 반포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통치규범인 반포한 건 언제입니까? 성종 때죠.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죠. 신의통공.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거. 삼정이 문란해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삼정이정청. 근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죠? 1862년 19세기 조선 후기 때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세도정치 일어나고 그죠? 이때입니다. 1862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순조. 다 이런 게 다 힌트예요. 순조. 순헌철. 지금 19세기 지금 순헌철 이때 당시부터 뭐가 일어나요? 세도정치가 일어나고 결국은 삼정이 문란해지고 왕권은 약화되고 결국은 농민봉의가 시작되죠. 홍경래의 난. 이 쭉 흐름이에요. 그죠? 나중에 임술 농민봉의까지. 자, 이때 또 당시 새로운 종교 바로 뭐가 있어요? 서학과 동학. 특히 천주교. 물론 천주교는 17세기부터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이 순조 때 바로 뭐예요? 요 정약용 또한 결국은 이 정씨 집안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유배가잖아요. 죽음당하고. 그죠? 바로 천주교 박해입니다. 천주교 박해. 그죠? 신유 박해. 천주교 박해. 순조 때 신유 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박해. 이거의 탐구 활동, 이 내용의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천주교 박해의 배경을 조사한다. 끝났네. 답 1번이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이 사료를 딱 보면은 그 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네요. 유교 구신론을 갖다가 내용을 알아보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개항 이후에 민족주의 사학자 바로 박은식이죠. 박은식. 그죠? 대종교 하면은 나철. 그죠? 나철, 오기호. 그죠? 나중에는 오족 암살 때 만들었다 이제 대종교 당군 신앙을 만들죠. 조선에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고 불교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고 했던 건 바로 누구죠? 한용운 선생님. 만해 한용운이죠. 만해 한용운. 원불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중빈. 그죠? 저축을 강조하고요. 근검 절약을 강조했죠. 그죠? 자, 답 1번이었고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림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네. 조선 전기의 그림, 조선 후기의 그림 요거만 보면 되는데 조선 전기의 그림 하면 딱 두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특히 15세기 또 16세기 나눠야 되지만 15세기에 바로 몽유도원도와 고사관수도가 있는데 몽유도원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몽유도원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안견이 그린 이 몽유도원도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이 꿈에서 있는 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린 건데 그죠? 5번은 조선 후기의 그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조선 후기의 그림이죠. 조선 후기에 이거는 딱 보면 누구의 그림입니까? 벌써 풍속화잖아요. 풍속화 뭐 서당부터 씨름 뭐 이런 거 이건 무동이라는 건데 누구예요? 김홍도죠. 김홍도. 딱 보면 아름다움 부녀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 누구예요? 신윤복 그림이죠. 신윤복. 대표적인 김홍도 신윤복은 뭐 모르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 달 아래서의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월하정인이라는 건데요. 월하정인. 이거는 김득신이라는 역시 이것도 약간 풍속화죠. 풍속화. 김득신의 파적도입니다. 김득신의 파적도. 요거 이제 19세기까지 가는 이제 김정희 우리 추사체 김정희 문인화가죠. 이건 세한도죠. 세한도. 이거는 파적도. 근데 여기까지 몰라도 이게 요런 그림들이 다 조선 후기의 그림들이구나. 추사 김정희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딱 이렇게 시대 흐름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꼭 보세요. 몽유도원도와 고사관수도 이렇게 또 있는 거 있죠. 반드시 딱 그거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전의 그림들은 뭐 고려시대의 그림들은 이제 그 미륵불이나 관음, 부처상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조선전기 조선후기 보시면 되죠. 그리고 조선후기 민화 있죠. 민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인물인데요. 이곳은 몰락 양반 출신의 누가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을 창시하는 거 아까 우리 서학 천주교 나왔다면 동학의 최재후가 동학을 창시해서 서학을 반대하면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임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평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믿게 되고 결국은 너 왜 혹세무민해 세상을 왜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 결국은 최저가 처형이 되게 되죠. 자,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양명학 강화학파. 지금 조선 후기 가면은 성리학의 절대적인 성리학이 나타나죠.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박세당 이런 사람 막 맞아 죽어요. 이게 사문난적이라 그래갖고 다른 얘기가 이 성리학을 비판하면 맞아 죽거든요. 이 정제두라는 사람, 정제두 이제 양명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 괜히 성리학을 또 비판했던 혼날 것 같아. 강화도로 가죠. 강화학파를 만들게 됩니다. 정제두. 이번에는 그냥 보기 속에서 정말 잘 나요. 보기 속에서. 영남만인소 하면 개화정책 반대하면서 위정척사운동이죠. 위정척사운동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남 만인소 이 영남 쪽에 10,000명이 항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계몽 운동을 주도했다. 역시 개항 이후에 위정석사 운동이 있었다면 반면에 계몽하자. 문을 열어야 된다. 애국계몽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보안의 헌정연구회 이런 단체가 있죠.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진주농민봉기, 이거는 임술농민봉기라고 하죠. 유계춘을 중심으로 한 백낙신 탄간운동 때문에 일어나죠.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하늘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네요. 평등사상 끝났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 역시 다 선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8번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 왕의 업적인데요. 왕이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 집권한 경신황국, 황국이는 일어납니다. 3번에 갖춰서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순황국이 일어나죠. 이거 누굽니까? 이 왕은 숙종이죠. 탕평책을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조선 숙종 때. 북인 정권이 장악한 건 언제 때예요? 광해군 때고, 결국은 광해가 결국은 내쫓겨지면서 북인 정권은 끝나게 되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 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 황국 때 서인과 노론이 나눠지고 결국은 노론 중심에 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맞네요. 답 2번이 정답이죠. 훈구 세력이 중앙정계를 주도하는 거. 훈구 세력이 중앙정계를 주도하는 건 15세기죠. 15세기. 그리고 16세기에 살림이 오면서 16세기 사화가 터지는 거죠. 역시 다 흐름 문제였습니다. 살림이 중앙 관직을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살림이 16세기에 15세기 말 성종 때 김종직을 중심으로 들어왔다가 16세기에 중앙 관직으로 막 대거 들어오면서 사화가 터지는 거죠.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바로 무오사화네. 이게 흐름이 가네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바로 언제요? 연산구 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종의 기묘사, 나중에 명종의 을사사화까지 계속 일어나고 결국은 살림이 집권하게 되고 선조 때 붕당이 되고, 그죠?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 그리고 서인과 남인, 결국은 북인은 쫓겨나게 되고 서인 중심으로 가고, 자, 서인과 남인이 결국은 언제요? 언제부터 이제는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까?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황국이 일어나게 되고, 황국 때 또 노론과 서론, 강경과 운건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노론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요런 흐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29번. 다음 토지 제도를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1. 여장. 바로 뭐예요? 여전제네. 그러면 여전제를 갖다가 주장한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정약용이 나왔죠. 정약용. 그죠? 정약용 많은 책을 갖다가 쓰신 이 정약용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추사치 하면은 김정희죠. 김정희 19세기 김정희. 목민심서 역시 백성을 잘 관리하는 기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바로 정약용이 쓴 거죠. 강진에 유배로 내려가서 그 천주교 박해 때문에 내려가서 많은 책을 썼죠. 그죠? 그래서 요 조선하고 맞네요. 답 2번이 정답이고, 사상의학, 의학책, 사상 4개의 이 사람의 체질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걸 나눠서 의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누구예요? 이재마죠. 이재마의 동의수세 보원이 있습니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놈이야. 똑같이 아주 짐승 같은 놈들이야. 누구요? 최익현이죠. 최익현. 독기상소를 하고 마지막 의병까지 일어나서 대마도에서 돌아가셨죠. 대동요지도 누굽니까? 김종호죠. 김종호의 대동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답 2번. 자, 그 다음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우리 한양의 도성들을 갖다가 유네스코에 또 등재를 열심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문, 흥인지문, 숭례문, 숙정문, 창의문,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뭐 궁궐이나 이런 것들, 한양의 도성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정도전에 의해서 설계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 경복궁의 이름 하나하나, 이 흥인지문부터 이름 하나하나 유교적인 명칭을 다 사용하면서 설계했죠. 맞아요. 김윤우 장군이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곳이다. 적장 살리타 이거 언제예요? 몽골과의 전쟁에서
적장의 살리타를 갖다가 사살한 거 처인성 전투인데 2차 때 이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용인이에요. 용인. 이거 요즘 위치도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고급인가 어디서 나왔어요. 중급인가 고급인가 용인이라는 위치해 주고서는 처인성 전투가 나왔었어요. 이거 당연히 여기 도성어 상관없죠. 상관은 없습니다. 2번이죠. 유교적 이름으로 사대문 당연히 성공의 축조 과정에 이런 변처 과정을 또 잘 나타나 있고요. 일본 놈들이 침략하면서 도시 정비 과정에서 막 크게 다 훼손당하고 막 군 걸고 다 작살 내버리고 일제히 놈들이 아주 이제 작살 내놨죠. 네, 2번이네요. 그 다음 3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미국 함대가 쳐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다지? 광성보에서 어제원 장군이 결국 맞서 싸웠지. 격렬하게 전투 벌어졌잖아. 그래서 어제원 장수기도 가져갔고. 그죠? 자, 요 싸움이 바로 뭡니까?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1871년. 야, 미국아, 니네 왜 쳐들어온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기억 안 나? 5년 전에 1866년. 제너럴 셔먼로 기억 안 나? 평양에서. 니네 없었잖아. 야, 어제를 갖다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어제를 갖다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격렬하게 싸웠죠. 대단한 놈들인데 돌아가자. 돌아간 거죠. 자, 요 신미양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을미사변이 초대했다. 을미사변은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죠.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1895년. 병인박해가 계기되었다. 병인박해가 계기된 것. 연도는 같지만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난 건 병인양요입니다. 그죠? 청나라군, 이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종결된 거는 이모군란과 또 바로 또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갑신정변. 제너럴 셔먼 사건이 비밀리 됐죠. 빌미가 되어갖고 합니다. 답 4번이죠. 그죠? 외교장각이 약탈된 거, 이게 바로 병인양요죠. 병인양요고. 외교장각을 다시 이거 프랑스죠. 프랑스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죠? 반환해줬는데, 5년마다 임대식으로 돌려주게 된 거죠. 어제원 장수의 장수기도 미국이 2007년에 그 큰 장수기를 임대식으로 30년 임대식으로 아무튼 우리에게 또 빌려줍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거를. 그래서 그때 엄청 크더라고요. 저희도 강화도 가서 봤는데, 네. 자, 아무튼 이런 것까지 내용도 그런 막 뉴스가 나오면 막 이렇게 같이 꼭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조선 건국동맹. 1944년 여운형 선생님이 중도판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여운형 선생님이 이 건국동맹이 일제패망과 광복을 대비하고 결국은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제일 빠르게 만들었죠. 그죠? 자, 지금 요 내용인데요. 지금 광복 바로 전에 이 건국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려고 목표로 했죠. 그죠? 특히 좌우 합작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요 우익, 안재홍 뭐 이런 우익 단체들은 너무 좌익 중심으로 가면서 결국은 다 빠져나가긴 했죠. 자, 교통국, 연통제 하면은 교통국 또 연결하는 연통제. 이건 어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죠. 국내와 연결하는 광복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 건준위를 갖다가 개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시도하지는 못했죠.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임정. 그래서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빨리 갈게요. 미칠군 조약. 이 조약 딱 보면 뭐예요? 이 그림.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운요 사건 이런 거 나온 거죠. 연무당에서 조약 체결됐다. 이 연도는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이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우리 4개 딱 기본으로 알아둬야 됐던 거죠. 취해법권 이게 바로 불평등한 내용이었죠. 그죠? 취해법권 뭐야? 답 1번이 정답이네요. 내지 통사권 이제는 우리 나라 땅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다 통상 무역을 갖다가 허용하게 된 거. 이 내지 통상권을 다 허용하게 된 건 이모군란 끝나고 바로 1882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일본은 더 퍼지게 되는 거죠. 외국인 고문이 들어옵니다. 스티븐스, 메가타 뭐 이런 외국인 고문들이 초빙한 거. 그 1904년에 고문 정치라고 하죠.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이죠. 제2차 한일협약으로 또 너일전쟁이 끝나면서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거죠. 최국 대우가 규정되는 건 1882년 바로 조선과 미국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최국 대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일본군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합니다. 이건 언제예요? 이모군란으로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고 이때 막대한 배상금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네가 일본 애들이 보호해야 된다면서 일본군을 주둔하게 되죠. 자, 요 조약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강화도 조약은 뭐 정말 기본이고요. 자, 34번 문제. 가에 들어갈 근대시설. 가에 들어갈 근대시설. 새로운 무기제조합니다. 무기제조 뭐예요? 무기제조 뭡니까? 기기창. 그죠? 기기창이 기기구. 기기창. 답 2번이네요. 그죠?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광해원은 뭐 하는 겁니까? 광해원은 근대식 병원이죠. 알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제중원. 그죠? 방문국, 문자를 갖다가 쭉 박아내는 곳. 신문을 만드는 거고 한성 숭보를 만들었죠. 우정국은 뭐예요? 우체국이죠. 우체국.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빵 터지면서 일어난 건 갑신정변이고요. 다시 이제 그 못했다가 언제요? 을미개혁 때. 을미개혁 때 다시 우편제도가 되죠. 전환국 화폐. 요 화폐를 만드는 거죠. 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나 2번. 자, 요 인문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요? 딱 사진만 봐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조금 이거 예전에 이게 몇 년 전에 수능 문제도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능검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보빙사가 뭡니까? 미국과 수교를 맺고 미국으로 갑니다. 자, 갔다가 방문했다가 거기 유학을 하면서 유럽 등을 돌아보고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대요. 바로 이분이 유길준이라는 분이에요. 유길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유길준, 부들러 하면은 중립국이다. 우리 조선은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이분이 옳은 거 중립화론을 주장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중립화론을 언제 주장했습니까? 1885년에. 자, 요때 뭐가 일어나요? 러시아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검문도 사건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왜 그래? 우리 중립국이야. 중립화론을 주장하죠. 독일에 또 부들러도 있었고요. 자, 요거 대한매일 신보를 발간하는 거 이제 베델이 되게 중요하고요. 대한매일 신보에 영국인 베델이 되게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양기탁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이렇게 하시죠. 신흥 무관학교 역시 그 신민회죠. 신민회 저기 만주 삼원보에 서간도 지역.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거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그래서 이거는 의열단의 지침서가 되죠.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에.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건 언제입니까? 정미의병 때. 정미의병 때 결국은 군대가 해산되고 결국은 의병운동이 조직적으로 커지죠.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허위. 이런 사람들이 총대장으로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됐나요? 36번 문제. 가나 조약이 체결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시기 문제입니다. 자, 요 조약과 요 조약의 시기. 자, 요건 뭡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갖추지 못한대요.
바로 외교권이 박탈되는 거네요. 이건 뭐예요? 통감 설치하네. 아, 이건 뭐예요? 가조약은 을사늑약이네요. 1905년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죠. 억지로 맺은 조약이죠. 자, 요 나는 뭡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합치된다는 거네요.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의 일본군 폐에게 다 우리 한국 거를 다 준다. 한일 합병 식민지가 되는 거죠. 우리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한일 병합 때는 1910년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거 1905년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김원봉의 의열단을 조직한 건 만주 길림성 이쪽에서 1919년에 의열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0년대 상상석,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죠. 뭐 시기는 뭐 한참 이후고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거 나 저것도 조정 안 찍었어. 야 이준 이상설 이종 빨리 헤이그로 가. 1907년 자 결국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헤이그 특사 파견하고 결국은 이거네 답 2번 요 사이네요. 요거 청나라와 일본 청일전쟁은 1894년이죠. 검문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1885년 검문도 사건. 그래서 중립화론이 주장되는 거.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거 바로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건 검문도 사건. 이건 청일전쟁. 됐나요? 그 다음 37번. 다음 가상 뉴스 보도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됩니다. 언제입니까? 교육만이 살 길이다.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된 거 언제죠? 가보개혁입니다. 이걸 깊게 가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2차 가보개혁으로 가죠. 2차 가보개혁. 3차는 의미개혁을 이해하는 거고 자 이때 홍범 14조와 함께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부터 해서 많은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은 교육 입국 조서가 한 게 아니라 개신교죠. 개신교에서 바로 즉 선교사에 의한 만들어진 학교죠. 이화학당, 경신학당, 배재학당 그죠?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동문학은 1883년에 양반 자제들의 이건 이건 그냥 영문 강습소예요. 강습소. 영어를 가르쳐주는. 덕원 관민들이 원산학사 이것도 1883년 최초의 그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한성 사범학교. 그렇죠. 답 4번 정답이죠. 유경공원은 1886년에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요 유경공원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밑줄근 운동.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제 차별교육에 맞서서 자 우리 교육기관을 세우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만의 교육기관을 만들제.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이 교육령으로 우리 민족을 갖다 아주 그냥 무슨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만 치중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좀 고등교육 즉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합니다. 1920년대에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자 물론 실패를 합니다. 일본이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실패를 하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 1천만이 1원씩 모아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고등 교육을 하기 위한 걸 만들자고 하죠.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아간파천이 개혁되었다. 지금 일제 식민지 시절입니다. 아간파천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거죠. 독립협회 아간파천 하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독립협회가 뭐 후원을 어떻게 받아요. 독립협회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김옥균, 홍영식이 주도하는 거 이거는 갑신정변, 급진기아파들이죠. 이때가 아닙니다. 광주에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죠. 광주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밀립대학 설립 모금 방식 그렇죠. 답 5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9번. 우리 김구 선생님, 100번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1932년 한인 애국단원이 감행한 이 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봉창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정말 큰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같이 함께 도와주고 하게 되죠. 지원해주게 됩니다. 바로 요거는 이봉창 이후에 있었던 한인애국당 하면 봉봉이 있었죠. 한인애국단의 봉봉, 의열단의 상상석, 한인애국단의 봉봉, 이봉창 바로 누구요? 봉봉, 윤봉길 의사죠. 우리 윤봉길 의사가 훈코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물론 물통 폭탄이죠. 자, 요 폭탄을 투척하는 거죠. 이 일 바로 뭡니까? 윤봉길의 훈코공원에서 바로 살상한 거. 답 5번이 정답이죠. 장인한 스티븐스, 장인한 전명훈, 바로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죠. 이 외교 고문이었던 이놈을 갖다 사살합니다. 일제식민지 전입니다. 1908년 인 거예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사살하죠. 1909년이죠. 이재명이 이완용을 갖다가 명동의 그 성당 앞에서 칼로 갖다 찔러가고 죽이려고 했지만 중상을 입히고 실패했죠. 그죠? 1909년이죠. 김익상, 이건 이제 의열단이죠.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얘기했죠. 20년대 활동을 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40번.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박은식 선생님의 책. 자,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의 책들은 너무너무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책들 정신을 갖다가 강조하셨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 역사, 우리 정신 이런 역사 같은 거는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한국 통사, 그죠? 한국 통사였죠. 답은 3번이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 나왔으면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 이겁니다. 여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조선 상고사 감까지 있는 안재홍 선생님이 쓴 책도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건 안 나올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동국사량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동국사량은 15세기도 있고 16세기도 있으니까 뭐 권근, 박상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으니까 모셔도 되고 동사강목 조선 후기, 열렬실기술 다 조선 후기에 안종복, 이긍희 이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급 다 들어봤던 책들이죠. 네. 자, 그다음이 41번. 자, 철도입니다. 철도. 자,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철도가 완공된 거. 전차, 철도 다 바로 언제예요? 요때죠, 요때. 바로 1899년. 은하철도 99999. 자, 요때 이제 철도가 제일 먼저 요 경인선이 완공이 됐죠. 자, 그리고 노일전쟁이 끝나면서 요 경부선 그리고 1905년이고요. 1906년에 경의선 그리고 이제 1910년대 가면서 이 X자로 완성이 되죠. 일제식민지 때.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일본은 이 철도 건설을 통해서 대륙의 침략의 발판과 많은 토지를 약탈하고 또 돈을 꿔준다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국채 이거를 빌미로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자, 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경인선만 나왔어요. 경인선. 요거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 경부선, 서울과 부산. 경인선, 서울, 경과 의주를 연결하는 선. 자, 이런 거. 자, 경인선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우리나라 최초의 개통이다. 끝났네요. 1번. 끝. 너일전쟁 중에 완공된 거, 자, 1899년이라 그랬잖아요. 너일전쟁 중에 완공된 건 이제 경부선이죠. 그 다음에 경인선 이렇게 완공된다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부설권을 획득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 경인선, 좀 자세히 나왔네요. 경인선은 미국에서 원래 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경부선이 프랑스가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요. 전부 다 일본이 다 완공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미국이 갖고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깊게 나왔네요. 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누구하고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갖다가 얻으면서 안봉선 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으면서 간도를 넘겨주게 돼버리죠. 이거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고 철도 폭이 좁은 협계 방식이 아니라 막대한 거 제가 다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답 1번밖에 없어요. 자, 42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요 법령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925년의 법입니다. 일제식민지네요. 국채나 사유 재산제를 부정하는
지금 국가에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이런 사상이 들어옵니다. 1920년대 바로 뭐예요? 사회주의가 들어오죠.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민족운동도 사회주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민족운동들이 등장하죠. 그죠?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런 것들이 형평운동 이런 게 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들어오면서 조선총독부는 사회주의 및 이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 뭘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치안유지법을 만들죠. 치안을 유지해야 돼. 안전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하지만 우리를 갖다 다 어떻게 해요? 다 탄압하죠. 독립운동을. 답 3번이 정답입니다. 회사령은 1910년대 우리 민족자본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거죠. 조선 태평양 역시 1910년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인들만 때리게 되는 거죠. 그죠? 강압적인 통치. 토지조사령 1910년대 역시 토지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를 막 약탈해가죠. 40%의 토지를.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결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함에서 물론 1937년 중일전쟁으로 결국은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죠. 국가총동원법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43번.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제 식민통치정책. 1920년부터 193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대부터 일어난 건데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어요. 이거 뭐죠? 1920년대 경제정책 산미 증식계획이죠. 산미 증식계획. 이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결국은 많은 쌀을 갖다가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왜요? 일본은 쌀을 생산한다고 증식한다면서 증식을 했지만 더 많은 걸 수탈해 갔잖아요. 그죠? 지게가 발급된 거지입니까? 지게가 발급됐다. 근대식 토지 조사를 소유를 하기 위해서 지게를 발급한 거는 대한제국 바로 광무개혁 때죠. 지게 발급. 삼백산업. 세 가지가 아주 하얀 색깔의 삼백산업이 발달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원조, 미국에서 원조, 사탕수수나 밀이나 밀가루, 요 면화 이 세 가지죠. 설탕, 면화, 사탕, 이 세 가지. 금방 다 얘기했는데, 네, 그죠? 네, 요 삼백산업의 발달로 한 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죠? 미국의 원조로 국채보상 기성회, 국가의 채무를 갖다가 보상하자라는 건 1907년에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채보상기성회가 만들어지죠.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실패되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토지조사 사업 때 많은 토지를 갖다가 여기서 일본 애들에게 다 넘겨주죠. 이게 만들어진 건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1908년에. 증상량보다 많은 쌀을 일본이 가져갔죠. 이게 상민 증식계획이죠. 답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강주룡. 지금 이 여성이 평양 을미대 위에서 고성 농성을 벌입니다. 한 1년 전인가요? JTBC 뉴스에서 최초의 요 고성 농성이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보여줬었는데 딱 괜찮은데 역시 뉴스 잘 만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또 많은 뭐 굴뚝이나 옥상이나 다리 위에서 고성하는 분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었는데,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우리 또 한국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 뭐냐? 지금 일제 식민지 시절이에요. 1931년 이때 평양 고무공장 여직공들이 파업을 하고, 자, 이때 이제 결국은 이 강주룡은 11m 높이의 을미대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탐구 활동. 자, 이때 당시 20년대 가면 기억나요? 아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노동자, 소작농들, 자, 이런 총동맹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투쟁을 시작합니다. 소작쟁이, 그리고 노동쟁이.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고 또 노동쟁이에는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 탐구 활동. 보안회가 조직된 배경. 보안회는 뭡니까? 애국개몽 운동 중에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안정한 있습니다. 보안회, 우리 땅을 보호하자 1904년에 요 보안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을 달라고 하는 걸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죠?
보완해. 이거는 애국 개몽 운동의 하나죠. 애국 개몽 운동의 하나로 애국 개몽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이후 이제 헌정 연구의 대한장애로 넘어가죠. 자, 조선 형평사가 설립된 이유를 알아본다. 조선 형평사 뭡니까? 조선 형평 운동, 평등 운동이라 그래 갖고 진주를 중심으로 이 백정들 중심으로 이제 형평 운동이 일어나죠. 이것도 사회지사상 영향을 받은 건데 1923년입니다. 암태도 토착쟁이 제가 얘기했죠. 암태도 토착쟁이가 소작운동 23년입니다. 23년입니다. 2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23년이에요. 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의 참상. 이 노동자들, 이 노동조건. 근데 지금 보면은 노동자라고 하면 안 돼. 징용이에요. 징용. 강제로 노동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총동원법이 일어나고 징용, 징병 이렇게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1938년 이후 30년대 이렇게 가야죠. 이거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서 이제는 노동쟁이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조금 어려웠나요? 45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연해주 우리 동포들의 시련. 자, 우리 연해주가 어디예요? 연해주가 바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바로 여기가 연해주죠. 자, 연해주에 우리 많은 동포들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연해주에 거주하던 동포가 1937년 급격히 감소합니다. 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거든요. 자, 요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고 요 스탈린이 자,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의 이 동포들을 갖다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금 보면서 이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거 뭡니까? 이거 독도 나와야죠. 우리 독도의 관할, 울릉도를 통해서 독도를 관할해라 라는 내용이 독도 딱 나와야 돼요. 하와이 이주동포의 임금시대 하와이 이주도 이거 상관없고요. 소련이 고려인을 갖다가 우리 고려인을 갖다가 강제 이주하는 거. 답은 4번이 너무 쉽게 나오네요. 관동 대학살 이건 일본 애들이 지진 이런 걸 일어난 거를 조선인들이 막 물 타고 막 이랬다 이러면서 루머 퍼뜨려서 대학살을 해버렸죠. 조선 내 경찰 관서와 경찰 인원수 변화 1920년대 이제 일본의 통치 방법이 바뀌는 거죠. 보통 경찰제로. 그런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자, 이제 광복위로 옵니다.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가나다 일어난 순서대로 역시 옳게 나열하는 것은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946년 자 1차 그리고 47년에 2차 다 결렬이 됐죠. 그리고 이제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유엔에서는 결국은 총선거를 해라. 북한에서 소련에서 거부하죠. 결국은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졌죠. 1948년 8월 15일. 자,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반민특위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반민특위를 만듭니다. 반민족 행위를 했던 이 친일파들 특별조사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죠. 자, 1949년 그러나 이거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이 친일 또 경찰들 이 친일 경찰들이 결국 막 국회 습견, 프락치 사건 이런 거 일으키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가나다가 그냥 순서대로 가네요. 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문제 47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시기 1961년부터 1972년까지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1963년부터 자 박정희 정부 3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72년부터 역시 계속 박정희 정부긴 한데 72년부터는 유신체제라고 하죠. 4공화국 유신체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6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나고요. 자, 이때 남북 학생회담 요구가 막 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막 혼란스럽고 이제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실 옳은 거 골라라. 60년대 한일협정이 조인되죠. 1965년 6.3 시위도 일어나고 그죠? 맞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했다. 아, 이게 좀 어려웠네요.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인데 1977년입니다. 이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962년부터 5년씩 1차, 2차 이렇게 1966년까지 그리고 이제 2차로 넘어가고 이렇게 3차, 4차는 70년대로 넘어가죠. 이게 맞네요. 88올림픽, 서울 88올림픽이죠. 1988년.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죠. 이걸 모르셨다면 이걸 꼭 아는 걸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8번. 다음과 같이 헌법이 개정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두 국민에게 나온다. 모두 보통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다. 이 헌법이 개정된 계기가 뭡니까? 구차기원, 즉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가 됩니다. 직선제라고 5년 단임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이걸로 계기가 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죠. 답은 5번이죠. 그래서 헌법을 바꾼 거죠. 헌법을 보호하겠다 했다가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외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답 5번이고. 재헌국회는 1948년 5.10 총선거로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거죠. 5.10 총선거로. 장면 내각 만들어진 건 1961년에 이제 3.15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4.19 혁명을 하야하고 이제 장면 헌법 바꿔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고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죠. 1년도 못하고 이제는 박정희로 넘어가는 거고 10월 유신 1972년 10월 유신 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3.15 부정선거는 1960년 4.19 혁명. 자, 됐나요? 그 다음 4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아 IMF, 요 IMF의 관리 체제 하에 있었던 시기를 알고 싶어요. 자, IMF가 결국은 1997년 말에 IMF가 터지면서 이 IMF를 결국은 있었던 시기에 결국 이제 극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극복합니다. 자, 열심히 뭐 금 모으기, 달러 모으기부터 해서 이제 그런 개혁들을 갖다가 하죠. 자, 이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새마을 운동 시작한 건 박정희 정부 때 1970년이죠. 1970년대.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무상 지원받았다. 300산업. 6.25 전쟁 끝나고 50년대 말부터 50년대부터 그죠? 외채 상환의 근목운동 이거네요. 답 3번이 끝났네.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 이거 그 영화 뭐죠? 황정민 씨가 나오는 거? 아무튼 그 영화 제목 생각 안 나나요? 그때 나오죠? 서독 광부 파견. 1963년 이때 1960년대 바로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FTA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칠레 FTA, 한미 FTA, 유럽 FTA 이런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사람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드디어 우승한 기념으로 받은 겁니다. 자, 이때 이 사진의 일장기를 갖다가 하는 게 이걸 또 지워버렸죠. 조선일보에서. 우리 영운영 선생님, 아까 나왔죠. 영운영 선생님이. 그래서 오히려 일장기를 지웠다. 그래갖고 사장에서 내려오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자, 이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마라토너 송미정 선수죠. 송미정. 답 3번이 정답입니다. 뭐 나온규의 아리랑이나 뭐 이중섭의 소나 뭐 안창남 씨는 우리 비행사죠. 남승용 씨는 동메달, 이때 당시 동메달 땄던, 마라톤 동메달 땄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혼자 스스로 풀어보면서 나머지 선지 분석, 이런 공부가 내용 정리가 다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정말 한 5회 정도까지만 풀어보시면 뭐 자신있게 뭐 중급 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